안녕하세요. 세무사 3명이서 모여서 세금 한번 쉽게 얘기해보자는 산무사TV의 조경환 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현 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택땡 센터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법인 결산에 앞두고 나서, 각종 비용 반영해야 될 거나, 뭐 그런 부분을 좀 챙겨보기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한번 다뤄보려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퇴직연금 제도라는 거, 뭐 대부분 사업장, 큰 규모의 사업장분들은 다 아실 내용이긴 한데, 소규모 사업장이나 혼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아리까인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확실히 설명드리고 뭐가 더 나은지 이거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어려운 주제를 선택하시네요. 설명하기 힘들 텐데. 네, 이거 일단 청취자들 다 잘 모르시는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다 까먹었어. 네, 일단 여기 퇴직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확정급여형이 DB라고 불러요. Defined Benefit. 발음 좀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아주 발음이 안 돼. 확정 기형이 Defined benefit. Defy contribution. Defined contribution. 네. 발음이 안 돼. 네. 개인형 IRP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페이지는 아닙니다. Pension. 그게 이게 영어를 저희가 약자로만 많이 하는데 영어는 또 풀로 하니까 좀 낯서네요. 그래도 풀로는 처음 알았어요. DC형, DB형 뭐 이렇게 IRP 이렇게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약자로. 그래서 이제 풀네임을 한번 저도 이제 공부해봤고요. 우선 DB형이라고 부르죠. 확정급여형은 보통 규모가 큰 회사에서 DB형을 많이 합니다. 규모가 큰 회사라면 대기업 아니면 중견기업 이상. 왜냐면 이제 확정급여형이라는 거는 관리가 일단 힘들어요. 무슨 보험계리사를 통해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계산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운용 수익도 계산도 해야 되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확정급여형 많이 안 해요. 그다음에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돈을 불입을 하면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걸로 비용처리 돼요. 그래서 이제 확정기여형은 개인 사업자 중에서 규모가 작거나 법인 사업장에서 규모가 작은 경우 이거를 확정기여형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RP라고 하는데 개인용 퇴직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DB와 DC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소득공제 받는 거예요. 그 앞에서 확정급여, 확정기여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뭐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들이라 치면 개인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소득공제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급여 수준, 뭐 확정급여형은 이게 내가 돈을 받을 게 확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정급여형이라고 부르고 확정기여형은 운용 결과에 따라서 근로자가 이 퇴직금을 나중에 수령할 때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 방식은 확정급여 같은 경우에 퇴직 평균 임금급 본선분수 뭐 이런 계산 방식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확정급여와 확정기여의 차이는 운용 수익을 누가 가져가냐 근로자가 가져가냐 개인이 가져가냐 근로자 개인이 가져가냐 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거 좀 설명을 쉽게 하지. 자, 어렸어요? 이거 쉽게 설명하기 어렵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네. 확정급여형이라는 퇴직연금 제도라고 해서 이게 이제 퇴직금에 대한 얘기인데 퇴직금을 우리는 보통 그만두는 시점에 이제 목돈을 한 번에 주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주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간에 회사에서 그 금액을 마련해 주는데 네. 회사에서 어떻게 보관하느냐의 방식의 차이야. 음, 이제 일단 확정급여형은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퇴직금. 회사에서 갖고 있던 돈으로 이 사람이 퇴직하는데 10년이 됐다. 그럼 10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한 방에 한 방에. 목돈으로 주는데 그 보관 방식이 회사에서 보관해갖고 여기에 대한 어쨌든 돈이 묶여 있으면 거기에 대한 네. 이자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이자 수익을 회사에서 먹느냐. 아니면은 이 돈을 회사에서 얘한테 줄 퇴직금을 미리미리 은행 쪽에다 넣어놔가지고 그 사람이 이름으로 된 은행에 넣어서 그 은행에서 돈을 굴려서 나온 이자 수익을 근로자가 가져가는, 퇴직자가 가져가느냐. 이 차이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확정급여형은 회사에서 운용수익을 가져가는 거고, 확정기여형은 이제 근로자가 은행을 통해서 그냥 근로자가 운용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건데, 네. 지금은 확정급여형보다 확정기여형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옛날에 퇴직을 하게 됐을 때 회사가 건실할 때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회사가 망해가는 시점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단 말이야. 네, 회사가 아예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확정 기여형이라고 해서 은행과 연동해서 매년 그 목돈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매년 이 사람이 근로한 날수에 따라 퇴직금이 권리가 생기면 그만큼의 돈을 은행에다 예치를 미리 해라. 네, 회사가 아직 충분히 잘 되고 있을 때 예치를 미리미리 해놓으면 이 사람은 나중에 퇴직 시점에서 은행에서 퇴직금을 받아가면 되는 거죠. 회사에서 받을 이유는 없으니까. 네. 그럼 회사가 망해도 이 사람은 퇴직금이 보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확정 기여형이 지금은 확정 급여형보다 더 많은 거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는 거는 회사하고 관계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나는 퇴직금 쪽으로 내 인생의 퇴직금 쪽으로 은행에다가 가입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 소득공제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네네. 아주 설명 잘해주셨어요. 어쨌든 확정 급여형이 예전에 전통적인 퇴직금에 가까운 거고 확정 급여형은 옛날부터 그렇죠. 있었던 퇴직금이고, 네, 결국에는 옛날하고 좀 달라진 거는 이제 확정 급여형 사회 적립해준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정 급여형인데 같으면 회사에다가 퇴직금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네, 확정 기여형은 저 퇴직할게요 하고서 은행 가갖고 퇴직금 주세요 네. 라고 하는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는 연금 제도랑 비슷하게 몇 년이나 몇 살 이하가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해요. 상품마다. 근데 저도 그쪽은 잘 정확하게 은행 상품 쪽에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저도 회사 다닐 때 확정급여형 하다가 바꿨어요. 되게요. 확정기여형으로. 근데 저만 바꿨더라고요. 전사에서. 그게 뭐, 선택이야? 그래도 좀 있는 선택, 아니, 이게, 기여형으로 바꾸면은 아마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다 바꿔줄 이게 이제, 텐데. 선택할 수 있고 그래요? 해당 월에 선택을 하라고 했었어요. 1년에 한 번 기회를 준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 한번 운영해볼까 해서 했죠? 근데 아무도 안 했더라고요. 120명 중에. 진짜 잘 모르는 그러니까. 거지. 그래서 자금팀 담당자 물어보니까, 잘못하셨다고. 장기적으로 임금 상승이 높은 사람 확정 급여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는 보통 회사- 임금 피크제가 들어가면 임금이 깎이면서 확정급여형의 그 상승 효과가 상쇄가 되니까 임금 피크제 들어가기 직전에 확정 기여형을 바꾸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확정 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임금 상승이 되는 대리, 과장, 뭐 이런 분들은 그냥 확정 급여 그대로 냅두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이제 조경환 선생님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운영 성과 수익을 근로자 본인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운영 수익이 잘할 것 같다고 확정 기여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본인이 운용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운용하는 거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 네. 손실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도 그 은행 계좌 안에서 본인이 상품을 사고 팔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보통 제가 어제도 이제 은행에서 가만 냅두면은 그냥 손실 날 일은 없는 거잖아. 확정 기여형 보장형으로 애기 그냥 가만 냅두면. 운영 포트폴리오를 받아봤는데 어떤 건 손실이랑 어떤 건 이익이 나요. 어, 어떤 건 마이너스 되고 어떤 건 플러스. 상품을 한마디로 몇 투자 개를 넣더라고요. 상품 퇴직금을 재원으로 해서 투자 상품을 운용을 하는 거네. 네, 그렇죠. 뭐 그냥 저도 봤는데 항상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이제 항상 그 돈이 쏠리던 시기가 있었잖아. 그때 이제 DC형에서 그거를 본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빨리 투자하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었고 뒤늦게 들어가신 그거를 분들은 약간 손실 많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투자할 수도 있는 거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형 IRP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냥 소득공제예요. 이거는 뭐, 소득공제를 위한 노후자금 마련. 그렇죠. 뭐, 연간 900만 원까지 불입하면 소득공제되는 그런 간단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이런 사회적립제도를 꼭 운영하셔야 돼요. 30인가? 금태법이라고 하지. 네, 근대법. 안 하면 과태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재는 그 얘기하는 뭐 그렇게 의무적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부분이 푸른 씨앗이라고 하는데, 이 푸른 씨앗을 들어보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별칭인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해요. 즉 정부가 운영하는데 앞서 확정기여형이랑 퇴직급여형을 좀 섞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 운용 수익을 근로자한테 줘요. 그리고 30인 이하 중소기업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 지원 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초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소진되면 더 가입 못하는 그런 부분이 선착순. 네. 그래서 프론시아트의 장점으로, 이게 프론시아트를 한다고 제가 뭐, 돈 받는 건 아닌데, 프론시아트의 장점을 보면, 원래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은행에서는 그런 자산 운용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 잔고의 0.5% 정도 받고 있는데, 프론시아트 하면 3년 동안 이 수수료가 면제예요. 벌금은 꽤 큰 액이네요. 1억에 0.5%면 한 연간 50만 원 정도 되니까 3년 동안 150만 원 정도 감면될 수 있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근로자 혜택 부분이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약 273만 원 미만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 항목을 보시면 근로자의 사용자 부담금의 10% 국가가 또 추가 지원해요. 그러니까 연간 한도는 80만 보조금을 원인데, 준다. 네. 기존에 내가 불입한 거에 추가로 국가에 짬뽕해서 주니까 보너스를 거는. 네.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근데 지금 최저임금이 200 얼마 아니야? 201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은 매년 차 쌓이면 못 받는 거네? 그렇죠. 왜냐면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 기준이 좀 낮기는 하다. 맞지? 마지막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보시면 프론시아과 학점 기형의 차이점을 보시면 프론시아는 32 이하 중소기업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DC는 모든 기업 가능하고요. 프론시아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운영한다, DC는 시중은행에서 운영한다. 그런 차이가 있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프론시아는 3년 동안 면제, 그 다음에 DC는 가입 한 순간부터 수수료 부담이 있고요. 대형 기업 같은 경우에 정부 지원금 10%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프론시아시 훨씬 낫네. 네. 제가 지금 참고로 보시면 DC를 가입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도 프론시에서 바로 옮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건 간편하게 돼 있다고 하니까 혹시 이런 제도 모르고 계신 분들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여기. 네. 자, 끝났어? 네, 끝났습니다. 뭐, 이거면 끝난 거야? 네. 마무리 멘트 이런 거 없어? 마무리 멘트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이 조경 선생님께서 설명드린 게 훨씬 잘한 것 같아서 제 부분은 스킵하고 조경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나는 일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아까 대기업 다니신 분들 DB형을 많이 선택한다고 했는데 네. 사실 이제 DB형을 선택해서 마지막에 은퇴하실 때 받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그 DB형을 받은 퇴직금을 IRP에 넣어놓고 이제 개인이 운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 회사들은 DB랑 DC랑 혼합으로 선택하게 맞아요.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죠. 진짜 소액으로라도 한 번 정도 자기가 운영하는 연습을 해야지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그거를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운영한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고, 어차피 내가 퇴직금을 받는 입장은 아니었어가지고, 지금도 아니고. 요즘에 은퇴한 다음에 우리- 뭐 70, 80까지 운영을 하면은 10년, 20년 자기가 운영해야 돼. 그 사이 퇴직연금 없어요, 그러면? 없지. 이제 들으셔야 할 텐데. 근로자가? IRP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 음. 왜냐하면은 나중에 노후 자금 마련할 거 생각해서 지금 세금도 좀 줄이고, 그래서 IRP 쪽은 알아보고는 있는데, 이게 돈이 없네? 어디서 그러던데. 퇴직연금은 60세 넘어야 살 수 있고, 연금저축은 해지가 쉬우니까 연금저축 좋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연금저축이 이제 거의 IRP 개념이잖아. 네. 나 알기로는 그러는데, 어, 결국 노후자금이니까 뭐 50대, 60대 이후에 쓸 돈을 마련해 놓는 거고, 그때 아니면은 계속 붓기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그때 돼서 내가 일할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럴 지금 없으시잖아요. 지금 일할 의지가 별로 네. 없고. 오늘 만담이 되긴 했는데 진짜 마무리만 해주셔야 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는 안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